네, 우리 증시 이 2000선 부근에 놓여 있고 코스닥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지, 과연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지 국내외 변수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고요. 오늘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서 좀 시장 분위기를 끌어주는 것 같은데 내일은 내부적인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일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 수급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현물이나 선물 양쪽에서 좀 순매수 강도가 좀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도 기존의 이런 그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국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쪽에서 이제 그 쇼커버가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이럴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대체장고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 그 경기민감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대형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숏을 하려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다시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경기민감 대형 업종의 좀 단기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네.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좀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 유로존 경제 지표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게 유로존의 어떤 경기 모멘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국내 증시에도 저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그 독일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양회 한 축을 이루는 정협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이 정협은 진행이 되고 전인대는 15일까지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물론 아직 전인대는 시작을 안 했죠.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좀 반영되는 타이밍 좀 언제쯤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 경기 관련해서는 저희는 역시 좀 전인대 이후에 좀 경기 지표가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표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지표가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이제 11월에서부터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도 2차례 인하를 했고 또 지준율도 한 차례 인하를 했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이제 경기 지표에 좀 반영이 되면서 경기 지표 좀 제한적이나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점은 전인대 이후 3월 중순에서 4월 계절적으로도 이 3, 4월 때는 경기 지표 자체가 좀 좋습니다. 따라서 3, 4월 달에는 중국 경기 지표도 좀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일장 방향성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계속해서 대형 업종 거래소의 대형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대형주 중에서 좀 멀티플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잠재력이 높은 그런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 업종으로는 IT, 조선, 건설, 화학, 정유 업종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동차는 없네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 봐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아직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그 기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월 달에 자동차 판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1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쇼커버,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쇼커버에 의한 좀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에 관심을 좀 권해주셨는데 코스닥도 그래도 좀 잘 버티거든요. 또 종목별로도 IT 쪽도 그렇고 활발한 순환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권하고 계세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IT 부품이라든지 갤럭시 6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이거 워낙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거라서 이제 그 지수 전반적으로 좀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그리고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대형주 쪽이 좀 강하다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 압력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저희 코스닥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잠재력이 더 큰 거래소 쪽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맞추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장. 국내에서는 이 수급 쪽 외국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개별 종목별로는 그동안에 좀 대처 잔고가 많이 쌓여있던 종목들 쪽으로의 관심 권하고 있고요. 경제지표는 유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조금 전에 막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2시 구간 들어서면서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한 400억 원 정도 유입되면서 지수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가 2000선 위에서 현재는 형성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620선대 중반에서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감의 변수 2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